안녕하세요, 여러분. 1강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어디가에 잘 입력하셨나요?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합격이라는 멋진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합격의 길을 여는 필터링과 데이터 시뮬레이션. 오늘의 강의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바로 최적의 대학 필터링입니다.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전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의 성적 데이터를 대입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선별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비중과 선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라도 어떤 대학의 필터를 거치느냐, 요거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방대한 입시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가장 높게 평가해줄 나만의 최적 대학을 찾아내는 눈을 길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합격을 향한 정교한 필터링 전략 지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강의 주제는 필터링과 시뮬레이션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 중에서 나를 반겨줄 대학을 찾아내는 전략.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입력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학이 어디인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전국에 2,0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전형 중에서 내 성적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줄 대학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대학 성적 분석 버튼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지역, 전형 유형,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 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나에게 맞는 대학을 조금씩 좁혀가면 됩니다. 특히 나의 강점 과목 비중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전형 유형을 상세히 살펴볼까요? 전형 유형에는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 위주 종합, 실기 실적 위주, 논술 위주, 수능 위주 등의 필터가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는 내신 성적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숫자 위주의 정량평가가 중심이 되므로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눈여겨봐야 할 필터입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은 과정과 역량을 함께 보는 전형입니다. 정성평가가 중심이 되어 성적의 추이와 행기부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싶은 친구들이 선택합니다. 수능 위주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필터인데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논술 및 실기 실적 위주는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고사 성적이나 예체능 분야의 특기를 주요 지표로 삼는 전형들입니다. 특별 전형에서는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인 기준,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지역인재 특별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들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말 그대로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기회입니다. 먼저 어학이나 수학,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특기자 전형을, 대학이 정한 고유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와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은 지역 내의 우수 인재를 위한 지역균형과
기회균형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됩니다. 특히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신대학교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인재 종합과 교과 그리고 지역인재 기회균형까지 폭넓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도 있죠. 자격만 된다면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나 합격선에서 유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필터를 살펴볼까요? 대입은 통학거리나 거주지 등의 생활권도 무척 중요하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특정 지역이 있다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이런 지역 필터를 한번 걸어보세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역인재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했을 때 가장 정확한 대학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시 지원의 가장 큰 변수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유무 설정입니다.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자신이 있다면 있음을 선택해보세요. 반대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커서 내신과 서류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합격의 문턱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필터입니다.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은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능 준비 상황에 맞춰서 이 필터를 신중하게 조정해 보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필터링을 통해서 후보 대학들을 확인했다면 이제 전년도 결과와 내 점수를 대조해 봐야겠죠? 그런데 어디가 입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바로 70% 컷입니다. 자, 70% 컷이 뭐냐면요.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 70% 지점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그런데 100%가 아니라 왜 70점일까요? 문 닫고 들어간 마지막 합격생 점수가 더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입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100% 컷은 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문 닫고 들어간 마지막 학생의 점수는 충원, 이런 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실력의 기준선이라기보다는 그해 상한값에 가까워요. 그래서 매년 펑크가 나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많이 위험하죠. 그렇다면 최고 점수나 평균은 어떨까요? 이 점수들은 상위권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나올 수 있고요. 높게 나올 수 있고요. 50% 컷은 또 상위권 점수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70% 컷, 10명 중에 7등 정도의 성적은 해당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주력 성적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합격자가 다수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문 닫고 들어간 점수는 굉장히 흥미롭지만 지원 전략은 조금
조금 재현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안정 지원 전략입니다. 내 점수가 70% 컷보다 여유 있게 높을 때입니다.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리고 변수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합격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우리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한두 장은 이런 카드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적정 지원 전략입니다. 요거는 내 점수가 70%컷 근처일 때, 요 근방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전략적으로 많이 쓰는 구간인데 합격과 불합격이 이렇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아니면 충원율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적정에 2-3개의 카드 정도를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신 지원 전략입니다. 소신 지원은 내 점수가 70% 컷보다 낮을 때죠. 기본적으로는 조금 낮은 것과 많이 낮은 것, 요거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감으로 하지 마시고 70% 컷과의 격차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신 지원의 핵심은 충원 합격 순위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합격 컷 요것만 보지 마시고 옆에 보통 적혀 있는데요. 충원 합격 순위 요걸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모집이 20명인데 추가 합격이 예비 30번까지 갔다는 거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번까지 갔다면 이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도는 학과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 잇따리 많은 구조고 실제 그리고 합격선은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아래에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20대 1이라도 추가 합격이 많으면 합격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5대 1이어도 충원이 거의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 번호가 많을수록 70% 컷 아래에서도 합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대학 선택의 우선순위는 학생마다 다르겠죠. 어떤 학생에게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내 꿈을 펼칠 특정 학과가 우선순위일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필터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후보 대학들을 찾아봅시다. 처음부터 내가 다닐 대학을 정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부담스럽겠죠. 지금은 필터 사용법을 익히고 내 점수로 어떤 선택지들이 생기는지 가볍게 탐색해 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3개의 대학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어디가의 필터 기능을 한번 눌러서 대학을 추려봅시다. 자, 이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직접 나만의 지원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드리는 3가지 미션을 어디가에서 직접 한번 수행해 보세요. 막연한 지원을 데이터 기반 전략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미션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있음 필터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있으면 겁부터 먹어요. 근데 여기에는 실제 경쟁률의 함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지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대거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실제로 낮아지는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자, 이제 필터 설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음에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자, 그리고 나의 예상 수능 등급으로 맞출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 두 곳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 내신 컷이 낮게 형성된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역전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습용 파일은 설명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작성해 봅시다. 자, 미션 두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내신 산출 방식 필터링입니다. 대학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전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국영수 사과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학년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도 취합니다. 같은 평균 2.5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학에서는 2.3등급, 어떤 대학에서는 2.8등급으로 환산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를 주는 대학을 찾는 그런 실습입니다. 전형 유형을 클릭하시고 자, 학생부 교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심 대학 몇 곳을 선택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합니다. 나의 평균 등급보다 대학별 환산 등급이 더 높게 나오는 대학 한 곳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이게 바로 나에게 유리한 구조의 대학입니다. 안정 그리고 적정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죠. 미션 세 번째로 충원율이 높은 대학 찾기입니다. 성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문 닫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필터링하는 실습입니다. 자, 먼저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결과 리스트에서 전년도 충원 합격 순위, 모집 대비 인원 100% 이상인 학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모집 인원 10명에 추락 10명 이상인 학과, 이런 학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70% 컷, 그 데이터 옆에 충원 인원 보이시죠? 이 숫자가 클수록 예비 번호가 많이 도는 그런 학교입니다. 합격선이 실제로 더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신 지원 리스트 아니면 내가 상향 보강할 대학으로 후보 안에 넣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세 가지 미션에서 각각 한 개의 대학만 찾는다 해도 수능 최저 역전 카드, 나에게 유리한 교과 구조 카드, 충원 높은 소신 카드, 벌써 이 세 개의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막연했던 대학의 이름들이 이제는 합격 가능한 데이터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찾은 이 후보 대학들이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점수가 작년 합격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권인지, 그리고 수능 점수를 활용한 정시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어지는 다음 챕터에서는 모의 지원 및 정시 분석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